자, 우리 모의고사 1회 10번부터 일단 4개. 자, 10번 표현이 좋죠. 예? 자, 요 집합의 원소가 0하고 K래. 그럼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는 0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빼기 x 세제곱이 k가 되는 경우하고, 네,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가 k가 되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빼기 x 세제곱이 0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에 fk의 값을 구하라고요. 문제에서 이런 건 바로 체크를 하고 문제 풀어야죠. 양수 k라고 돼 있고, 그래서 k 값이 양수일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야. fx는 a 곱하기 x-1의 세제곱이다. 뭐냐면 분모에 x-1이 두 개나 있어서요. 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fx가 x-1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고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또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x-1을 세 개 갖고 있어야 이런 식의 극한값이 0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는요, 요렇게 생긴 함수가 최고차항이 k인, 얘는 두 번째 걸 보면 fx는 fx 마이너스 k는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은 k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fx는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추론에서 이 fx와 이 fx는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일단 a는 1이 돼야 되겠다.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이걸 전개해 주면은요, 1 집어넣고 전개해 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근데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조건에 맞지가 않는 함수가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요거를 만족하려면 일단 fx는요, x-1의 제곱 qx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약분되고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쪽 걸 보면은요, 야,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건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다는 소리지. 그래야 무한대로 갈 때 0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은 1차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추론에 의해서 fx는 이거 넘어가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해서 얘는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1, 0, a, b 나누기 x제곱 1,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나눠 떨어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2, 1 위에서 아래 빼면 2, a 빼기 1, b. 이번엔 두 개가 들어가겠다. 그럼 2 마이너스 4, 2 위에서 아래 빼면요,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가 되겠다. 그리고 몫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k 값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 k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요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에서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1 집어넣으니까 k는 3이 되겠다. 그치? 이때 k는 3이 되니까 조건에 맞는 거야. 그럴 때 구하라는 게 fk 값. 그래서 f3을 구해주면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곱하기 3 집어넣으면 5가 돼서 22 답이 되겠네. 그죠? 예. 자, 이 문제 깔끔하게 잘 풀 수 있고요. 저 표현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보란 뜻이었어. 한 번도 평가원 이상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이라 예, 좋은 문제라고요. 예, 이거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얘는요, 딱 보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다. 그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얘는 2분의 1은 아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겠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그리고 요 가운데 2분의 1이 있겠어. 그죠? 예. 그런데 이 위에 한 점 A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각을 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 각 세타에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A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들 중에 하나죠.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것인가?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지를요. 요 조건으로 찾아보는 거야. 요 조건으로. 어떻게 찾아? 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각 세타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고 여기가 직각이 되는 성질이 있겠지. 그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가 4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요 길이를 4K로 놓으면 요 길이가 K가 된다는 뜻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K가 되고요. 지금 우리 요 점을 뭐라고 표현할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 탄젠트 함수는요, 얘든요, 주기가 파이 나누기 여기 있는 숫자 파이니까 주기가 1이 되는 거야. 그세요?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1이겠지. 그세요? 자,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지금 4분의 1인데 지금 얘가 2K가 됐으니까 코사인 세타 여기가 4분의 1이 되려면 요 길이가 2분의 1 K가 돼야겠지. 그세요? 그러면 얘가 대칭함수니까요. 요 길이가 2분의 1 K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러면 4K에서 2분의 1 떼어주고 2분의 1 떼어주면 요 길이는 3K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를요 3K 콤마 뭐라고 넣을 수가 있겠어? 예. 그런 다음에 또 뭘 이용해야 되나? 어디 보자. 이 길이도 구해야 되겠네. 여기가 2K 여기가 2분의 1K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루트 2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의 제곱.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15K 제곱이니까 2하고 K는 밖으로 나와서 2분의 루트 15K. 자, 2분의 루트 15K라고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K 값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여기 1이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치? 이 길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K는 1이니까
k는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은요, 얘는 1, 3분의 1 대입하니까 1, 맞나? 여기 3k 아닌데? 3k 더하기 2분의 1k다. 그죠? 여기 x좌표는 얘가 3k 아니고요. 2분의 7k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 k에다가 얼마? 3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k에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6분의 7,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6분의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이제 a값 구하러 가죠. 이걸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기다 대입하면요, 6분의 루트 15가 나와야겠다. a 곱하기 탄젠트 k x가 얼마? 6분의 7. 자, 탄젠트 6분의 7 파이는요, 탄젠트 6분의 파이하고 고타니까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 3분의 루트 3이 돼서 6분의 루트 15는 a 곱하기 3분의 루트 3. 그럼 이거 약분해서 2가 되고 이거 약분해서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가 a 값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 답이 밑에 있겠구나, 그지? 2분의 루트 5가 답이 되겠어.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5단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9월 평가가 끝나고 나서 9주가 남아요. 수능까지 보통. 어떨 때는 10주가 남기도 하는데 올해는 몇 주인지 모르겠네. 9주 아니면 10주야. 그래서 옛날에 뭐 9주 입에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던 인강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 다녔던 학원에서 9주 동안 2배의 실력을 만들자, 2배의 실력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9월 평가가 끝나고 9주, 9주 동안 실력을요, 키워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이 서바이벌을요, 9회를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9회를 보는데 선생님이 제외한 4문제 제외하고 26개 중에 내가 몇 개를 틀리는가요? 틀린 문제가 5개 이상이면요, 오답노트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두꺼워서 오답노트가. 뭐 물론 선생님 5문제면 45문제 되겠는데, 그냥 50문제까지는 노트에 붙여서 할 수가 있지, 그죠? 그잖아. 노트에 붙여갖고 한 페이지 한 문제씩 하면 한 50쪽까지 짜리로 준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A4 용지에 붙이기엔 이게 낫겠다.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단면 인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양면 인쇄하면 못 붙이잖아, 그죠? 또 오답노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노트 할 사람은 선생님한테 A4 용지로 뽑아달라야 돼. 선생님이 이거 할 때는 A4 용지 단면 인쇄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야 오려서 노트에 붙이고, 풀이 과정을 적고요. 근데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에서 꼭 써야 되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얘는 특별한 어떤 공식이 있다기보다는요, 수리 계산 능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거든. 근데 앞쪽에 뭐 들어가서 어떤 문제 얘기를 할까? 선생님이 잠깐 앞쪽 문제 중에서요, 이런 거 9번 같은 거는 문제의 독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9번이 틀린 사람은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표현. 첫째 항이 얘는요, 공차 D가 자연수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공차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니까, 야, 이거 부정방정식 풀이를 쓸 수 있겠다. 이거 뒤에 풀다 보면요, 둘의 곱이 5가 나올 거라고.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예요. 그럼 둘이 곱해서 5가 되는 방법은 2하고 5일 때하고 5하고 1일 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를 독해할 때 얘는요, 이거 문제 읽으면서 공차 D가 자연수겠구나, 부정방정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부정방정식은요 식 하나에서 답이 여러 개인 경우야. 근데 그 부정방정식에 쓰이는 문자가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부정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답이 무수히 많지. 그죠? 2분의 1 곱하기 10도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부정방정식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오답노트 같은데 적는 거예요. 예. 이 문제에서 꼭 쓰이는 공식. 내가 틀린 이유. 그래서 문제풀이 쭉 쓰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내가 틀린 이유. 주의할 공식, 주의할 관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계속 넘겨보는 거지. 계속 수능 때까지. 수능 때까지 서바이벌을 9회를 풀면요 여러분 써야 되는 공식 거의 다 여기서 나와.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수능 때 몇 문제 더 맞게? 4문제 더 맞게 해요. 이거 9월보다. 4문제 더 맞으면 엄청나게 느는 거야. 엄청나게. 컨디션 조절도 잘 해줘야 되고요. 선생님 저는 8문제 더 맞아야 돼. 그건 기적이라고 해요. 8문제 어떻게 더 맞니? 3등급이 왔다 갔다가 버리는 건데. 그잖아. 8문제 더 맞히면 30점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9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또 욕심을 낸다면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잘 하셔갖고요. 예, 4문제를 더 맞도록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덤비셔야 됩니다. 자, 그 오답 노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았지? 오답 노트. 예. 자, 좀 이따 A4 용지로 단면 인쇄해서 줄게요. 일단 하든 안 하든 줄게. 되도록 해. 자, 그 다음에 지금 2문제째였죠? 3문제씩 끊어가자. 자, 얘는 정적분을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정적분을요 정적분 계산 안 하고 그냥 구할 때가 있죠. 속도 그래프와 이동해서 속도 그래프가 VT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0이다. 그러면 25 5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 그럼 이 정적분을 여러분이 계산하니?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아니야. 그래서 정적분을 이렇게 바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적분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경우에는요 그걸 정적분의 식으로 쓰면 너무 복잡해지고 계산이 짜증나. 그래서 그냥 도형의 넓이로 표현을 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0번은 그렇게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이 넓이가 이거래요. 근데 여기 gx라는 게 요 직선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이게 직선이거든요. 이게 직선이라고. 그래서 gx만 따로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y는 gx에 지금 요 식을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gx dx 가 요 넓이를 S1이라고 넣자고 요걸 그러면 요게 S1이 된다라고 식이 주어진 거거든. 그죠? 근데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gx d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얘는 음수로 나오고 얘는 S2라고 그러면 얘는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S2 마이너스 S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빼기 인테그랄 0부터 k fx dx는 S1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지?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S2 플러스 S1이 S1이 되니까 요거 없어져서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dx는 S2 예 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 넓이가 지금 fx가 x제곱 아니야 2차 함수 예
x제곱 dx에 0부터 k까지 하고 s2가 같아지게 되는 k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요. 자, 얘는 a 곱하기 x-1이니까 요 점은 1,0이고 그지? 얘의 기울기가 a잖아.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식을 k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가 k라고 돼 있지, 그지? 여기 k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 k 빼기 1이 될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k, k 제곱 아니니 y는 x 제곱 위의 점이니까 그럼 요 s2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k-1 곱하기 k 제곱이네, 그죠? 그리고 얘는요,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k가 되니까 3분의 1 k 세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k-1 곱하기 k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3분의 1 k는 2분의 1 k-2분의 1 요거 1로 넘어가면 6분의 1 k가요. 이거 1로 넘어가면 2분의 1이 돼서 k는 3이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k가 3이면 얘는 3,9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1,0이고, 그치? 구하라는 게 뭐야? a 값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치? a는 요 직선의 기울기니까요. 요 a는 3에서 1 뺀 3 빼기 1분의 9 빼기 0에서 2분의 9가 되고요. k는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2분의 15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얘는 정적분을 기본 도형의 넓이의 식으로 바꿔서 풀기라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춰줘야 되는 게 맞춰주는데 이걸 10분씩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최소한 5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 이것들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뭐야? 이건 내가 원래 풀 문제였나? 풀 문제 맞았지 그래. 여기서 끊어가도록 합시다. 세 세트를 끊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9시 반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내릴 테니까 15분. 자, 그리고 이 모의고사 보면서요, 자기가 보는 교재도 꼭 있어야 돼. 선생님하고 하는 거는요, 이제 문제들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 수가 좀 적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루는 문제 수가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50개에서 60개 정도밖에 안 되면은요, 문제 수가 너무 적은 거야. 이과생이 일주일에 20문제 정도 다뤄야, 200문제 정도 다뤄야 되거든요. 예? 대치동에서는요, 200문제가 미니멈이에요. 200문제 다루는 학원은 애들이 안 다녀. 너무 적게 다녀. 300문제, 400문제를 다루는 학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미니멈이 200개거든. 선생님하고 지금 5, 60개 정도 한단 말이야, 일주일에. 물론 배주환 선생님 것까지 합치면 약 100개 가까이 되겠다, 그치? 예.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분 50문제 이상은 채워주셔야 돼요. 자기가 따로 보는 교재가 있어야 되고, 물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잖아, 그치? 그것까지 합쳐서 한 200문제 이상은 채우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려면 내가 매일 뛰어야 되는 그게 있잖아, 양이. 그 체력 훈련을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학습 능력이. 그래서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 계속 풀어야 돼. 근데 선생님하고 다루는 건 좀 그게 섞여 있긴 하지만 주로 어려운 문제 위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예, 좀 중난이도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어삼시다 같은 거 풀면 좋아. 어삼시다 같은 거 이것보다 약간 쉬울 거야. 약간 많이 쉽진 않고. 예. 자, 얘는요 절대적 논리의 사인 법칙 문제예요. 보통 이 문제가 나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세 개가 섞여진 문제가 좋은 문제가 돼. 그래서 다음 2회차에는 문제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를 9개는 풀게 되겠지 이번 주부터 무조건. 그리고 선생님 주제로 한번 또 한 20문제를 다룰 테니까.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들은 다 다루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푸느냐 못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맞추려면 한 10분씩 걸려요. 근데 이거 5분 안에 풀 수 있게 훈련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일단 사인 법칙은 뭐예요?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그래서 요거 4개 중에 하나, 둘, 3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쓰거나 요거 3개 중에 2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쓰거나 예. 그렇게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는 한 삼각형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서로 다른 삼각형 내에서 사용하기 힘들어. 예. 자, 물론 지금 이 경우는 그것도 있지만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점 D에 대해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뭐 AD는 3이고 2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4대 3이다. 외접원의 반지름 뭐면서 이거 사인 법칙 아니야?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요. 요각을 알파라고 놓고 요각을 베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요. 요 길이 2, 요 길이 3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먼저 이용할까? 뭘 먼저 이용할까? 알파 베타가 다 나오니까 안 좋다. 요걸 이용하자. 뭐냐면요. 이 나를 먼저.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알파와 대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대변 얘네들이 한 쌍 얘네들이 한 쌍이잖아. 그래서 자 요쪽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ER은 사인 알파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제? 예. 이쪽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ER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에서 요 3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근데 얘하고 얘의 비가 4대 3이라고 주어졌지. 그치? 그래서 얘 대 얘의 비 사인 알파분의 3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요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3이 4대 3이라고 주어진 거라고. 그럼 이거 약분하고 얘네들이 곱하면 코사인 알파분의 4는 사인 알파분의 3이 돼서 얘랑 자리 바꿔주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4분의 3이 되고요. 얘는 탄젠트 알파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알파 4, 3, 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고요.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인 걸 일단 구해놓을 수가 있겠다. 그치? 이제 사인 알파를 알았으니까 이쪽에서요 베타를 구하러 가자. 어떻게? 요 삼각형 내에서 두 번째. 자, 사인 알파분의 대변의 길이가 얼마야? 사인 알파분의 대변의 길이 3. 그 다음에 우리 요 변의 길이가 2인 걸 아니까 사인 베타분의 2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3배의 사인 베타는 2배의 사인 알파가 되고요. 사인 알파가 얼마였어? 5분의 3이었잖아. 그죠? 요거 약분하니까 사인 베타가 5분의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 역시 그림을 그려서 베타 5, 2, 루트 21 코사인 베타는 5분의 루트 21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길이가 CD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거 한 쌍, 얘네 둘이 한 쌍. 그래서 어떻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CD, 나는 게 CD의 대각이 뭐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 코사인 알파. 얘는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곱한 CB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3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됐고요. 아까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였고요. 코사인 베타는 5분의 루트 21이었으니까 약분해서 CD의 길이는 4분의 3 루트 2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예, 4분의 3 루트 21. 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사인 법칙을 위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뒤로 가서 단답형 문제 좀 볼까요? 단답형 20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20번 문제.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어?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거 처음 봤잖아, 이 표현을.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만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3이 있대요. 야, 그러면 0보다 작을 때가 거의 없는 거네. 없는 거지. 0일 때만 있는 거지. 아, 이거는요. 0보다 큰 범위에서는요. 이 3차 함수 fx가 3에서 접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지금 이걸 읽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걸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연역적 정의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냐?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어. 그리고 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니까 얘가 여기를 b는 0보다 작은 숫자에 관해서 fx를요 x-3의 제곱 곱하기 x-b 최고차항의 개수 안 가르쳐줬으니까 a 그리고 이제 a하고 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 다음에 이 가를 통해서 f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a 곱하기 4-b인데 그게 3이고 f2는 여기다 2 집어넣어도 1이니까 a 곱하기 2-b인데 그거는 뭐라고 돼 있어? 정수가 된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지? 정수라고 돼 있는 거. 자, 그럼 얘는 이거 어떻게 풀어? a를 없애자. 여기서 a가 얼마야? 4-b분의 3. 그럼 얘는 a 대신에 4-b분의 3 2-b는 정수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위아래를 부호를 바꿔주는 게 편할 거예요. 어떻게? b-4분의 b-2라고 바꿔주자고. 이거를 그리고 3 이거는 정수. 다시 b-4분의 위에 b-4가 몇 개 들어가겠니? 여기가 3이니까 당연히 3개 들어가겠지. 그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인데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6 해주면 똑같아지겠다. 그지? 그리고 얘는요 3 더하기 b-4분의 6 이게 정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b-4는 얼마가 돼야 돼?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요것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때 b 값은요 넘어가면 5, 6, 7, 10 3, 2, 1 마이너스. 근데 아까 선생님이 b는 뭐라고 했지? 음수라고 했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b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fx가 2분의 1 곱하기 x-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뭐였어? F6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비싼 거라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야, 니네 교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표현이. 예, 수식이 어렵게 표현이 되지.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21번. 자, 21번도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 수열에서 겁나 자주 나온 문제잖아요. 보세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를 앞에 거는요. 연역적으로 추론했다 그래요.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거.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걸 연역적으로 추론한다고 선생님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발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고. 야,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어. 근데 수열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표현도요.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 되겠다. 자, 얘는 AK의 절대값 마이너스 AK는 AK 마이너스 AK에서 0이 돼. 언제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치? 야, 양수일 때 그대로 풀어주니까. 근데 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AK가 돼서 마이너스 2배 AK가 돼서 AK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얘는요 음수인 것만 마이너스 2배 AK를 더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잘 나온다고. y는 여러분한테 fx 마이너스 fx의 절대값. 뭐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0이야. f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작을 땐 2배 fx가 되는 거. 응? 그래서 계속 보게 될 표현이야. 앞으로 남은 동안 이 표현을요 한두 번은 보게 될 거예요. 두세 번. 이미 봤었어 우리. 모의고사 풀 때가 봤었고요. 자, 아무튼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첫 항과 두 번째 항이 같은 수열 AN에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그럼 얘를요 발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첫 항은 A1이고요. 두 번째 항도 A1이라고 돼 있어. 근데 세 번째 항이 어떻게 돼? A2 빼기 A1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A2에다 A1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3항 빼기 두 번째 항 더하기 1이야. 이거에서 이거 빼고 1 더하래요. 야, 이거에서 이걸 빼고 1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고 1 더하면 2 빼기 A1이야. A5는요. A4에서 A3를 빼고 1 더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걸 빼면 1-A1이거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또 2-A1이 되겠다. 그치? 다음에 A6는 5항에서 4항을 빼고 1을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0이잖아. 그치? 거기다 1 더하면 1이 되고요. 7항은 6항에서 5항을 빼주고 1을 더해. 야, 이거에서 이거 빼면요. A1 빼기 1이잖아. 그치? 거기다 1을 더하니까 A1이 되고요. A8은 7항에서 6항 빼고 1을 더하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얘도 A1이 되겠네. 그치? 자, 반복돼서 나오겠다. A1. 그래서 얘는요.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이 6개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그치요? 근데 그 6개의 성분이 뭐였어요? A1, 1, 2-A1, 2-A1. 여섯 번째는 뭐였지? 1이었단 말이야. 이게 6개가 반복돼 나온다? 근데 얘는 거기다 추가한 게요. 음수인 항만 2배에서 더하는 거야. 근데 누가 음수야? 구간을 나눠야죠. 얘네 둘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로 나누려면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0과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 거야. 첫 번째 A1이 0하고 2 사이는 다 양수가 되지. 다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 0, 0, 0, 0,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요? 두 번째 A1이 음수일 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네 둘이 음수고 얘는 다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요 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항이 얘는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2A1 그리고 0, 0, 0, 0이 반복돼서 나오겠다. 그러면
이거를 3세트 한 다음에 20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처음 두 개 두 번 더 더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2a1이 4세트가 되겠다. 그죠? 그게 얼마? 그게 얼마가 되는데? 96이 되도록 하겠다. 얘가 96이 되려면요. 얘가 마이너스 16a1이 96이 되는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6 조건에 맞겠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0하고 2 사이는 했으니까 a1이 2보다 클 때. 2보다 크면은요. 양수 얘만 음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0 2 마이너스 a1에 마이너스 200 맞지? 마이너스 200ak 마이너스 200 2 마이너스 a1 그리고 마지막으로 0이 되는 거야 수열이. 그럼 이게 3세트 반복되고 앞에 거 2번 더 나오면 얘하고 얘만 3세트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요 얘는 2a1 빼기 4니까 2a1 빼기 4를 2배 한 걸 3세트가 나오겠다. 그지? 그게 얼마? 96. 그럼 이거 약분하면 16. 그럼 2배 a1이 20이니까 a1은 10. a1이 10이 되는 것도 이 조건에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요. 예. 추론 문제였다. 영역적 정의가 추워진 발견 추론이라고 선생님이 부른 거다. 그치? 예. 그럼 뒤에 뭐 남았지? 내가 몇 번 한다고 그랬지? 뒤에? 까먹었다. 27, 28 두 개 한다고 그랬니? 예. 27, 28도 15분 있다 두 문제 더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번 또 얼른 해봐요. 이 유형이 사실 애매한 게 이번 주에 나왔니? 선생님 문제 안 봤는데 삼각함수로 표현된 식의 극한 갖고 와. 안 나온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얘가 최근 유형에 작년 유형에 6월 9월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왜 유형 정리를 할지 제가 9월 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재작년까지는 꼭 나오던 유형이었거든요. 이것과 도형과 무한함수. 예, 그래서 여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매번 안 나오더라도 번갈아서. 자, 일단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의 넓이를 세타로 표현을 하려는데 일단 접선이잖아. 그래서 얘는 요렇게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어느 길이가 1이라고 돼 있어? 예. OB의 길이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길이가 1이라면 얘는 여기가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 요 길이는 사인 2세타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얘가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에서 요 길이도 사인 2세타고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세타고 얘가 1이니까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 반쪽의 길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루트 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예.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얘 두 개 2배의 루트 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한 다음에 이제 높이만 더하면 되는 거야. 높이는 뭐야? 요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3세타고 빗변의 길이를 아니까 이 높이는요 코사인 2세타에 사인 3세타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한 걸요. 요거를요. 세타 제곱으로 나눈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타 하나 여기에 세타 하나 여기에 쓰고 얘는 코사인 0은 1로 가는 거지. 그지? 얘는 개수비잖아. 그래서 얘는 1분의
루트 4-1 곱하기 얘는 얼마? 3. 그래서 3루트 3이요. 예. 이 넓이의 극한값이라고 보면 되는 문제였어. 좀 쉽게 주어진 문제였지.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오늘 가이드 마지막 문제 28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자, 얘는 일단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풀이도 길고 예, 뒤에 뭐 29번, 30번 중에 30번이 더 어렵기도 하지만 28번을 뺄 때도 있고 30번을 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이러한 걸 좀 알고 있도록 해서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야. gx라는 함수는요, 요렇게 접선이에요. 그러면 hx라는 함수를 fx 빼기 gx의 절대값이라고 만들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와. 야, 여기서 둘이 지금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지? 그리고 f세타에서 g세타를 빼주면은요, 이거에서 더 위에 있는 걸 빼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쪽도 음수가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접할 때는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게 y는 h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지.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요, 얘가 요렇게 아니지, 절대값이니까 위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 미안. 여기 절대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전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였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다음에 끊어 올려, 이렇게 된 다음에 끊어 올려서 이거로 이루어진 함수라 두 군데에서 미분 분리인 함수가 된 거다.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3차 함수와 어떤 1차 함수를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여기는 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얘는 누가 넣고 이게 fx고 이게 gx네. fx에서 gx 빼면 여기는 음수인가? 그죠? 여기는 음수고 이쪽은 양수인데 이게 뭐 요렇게 될 거야. 그죠? 이렇게 뭐 되겠지. 그죠? 그럴 때 이걸 끊어 올리면 여기서 첨점이 발생을 한다고, 이런 함수를 만들었을 때 hx가. 근데 3차 함수에 관해서도요, 얘가 첨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될 때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변곡점이 있잖아, 그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잡아갖고 hx를 만들면 얘는요, hx의 그래프가 여기서 이게 fx고 이게 gx인데, 야, fx에서 gx를 빼면 여기는 음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이쪽은 양수가 나와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서요, 얘를 끊어 올리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과거에 출제된 건 이렇게 있었죠. 3차 함수를 끊어 올렸는데 미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여라. 요 변곡점에서 끊어 올리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성질이 있었다고.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어 올려야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만 발생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아무튼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갖고 이런 함수를 만들면요,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와. 자, 근데 지금 얘는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함수는요, 이게 필요해서. x가 0보다 작을 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고요. x가 0보다 클 땐 이런 함수야. 그죠? 얘는 항상 양수니까
요거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될 거고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0,0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어떻게 돼? 속의 걸 미분한 6x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갖고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에 2의 x가 된답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되니 안 되니? 그래도 저기 그 값이 2개 나오겠다. 얘는 2개니까. 자, 그리고 얘가 두 분의 곱이 음수가 나오니까요.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가져.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요 속의 걸 미분한 게 6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더해서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8 2의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요 1318에 어디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플러스 8 곱하기 2의 x가 돼서 변곡점이 2라고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나와요. 그냥 아무튼 이 그래프는요 이 도함수가 요 위에 어떤 두 값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라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요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또 감소 계속하다가 요쯤에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가. 그런데요 변곡점이 x는 1에서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얘가 여기는 요렇게 위로 볼록이고 요쯤에서 아래로 볼록이라서 요쯤 1에서 변곡점이 발생을 해. 그리고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지, 그지? fx라는 함수는요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를 미분한 거, 저걸 미분한 거에다가요 0을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다 일단 0 집어넣으면 얼마? 0,0. 그래서 f0은 0을 지나야 돼. 여기 0이 서야 함수값이.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은 여기 도함수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는요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인데 a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생겨야 돼요.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 2차 함수 fx는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 얘가 y는 gx 위에 어떤 점 요거를 a, fa라고 놓을게. ga라고 놓을게. gk를 a라고 놔서 a, ga에서의 접선을 hx라고 할 때 이 gx와 hx를 뺀 거의 절대값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럴 때 저 접선은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 여기서 요렇게 잡아야 이게 빼서 끊어 올려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네요. 그래서 요 지점은요 1, 저기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인가? 1, 마이너스 4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요걸 만족하는 k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요걸 a, ga라고 놨을 때 요 gk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1.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gk가 1이다를 만족하는 k 값이 2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g의 함수값이 얘는 y는 gk하고 y는 1. 얘네들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이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나오고요.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양수 1에 대해서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다. 자,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에 완전제곱 안 한다 그랬죠? 예, 요걸 미분하면 2ax 마이너스 7이 돼서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2a분의 7인 거야. 그래서 f 2a분의 7을 구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곱하기 4a 제곱분의 49 마이너스 7 곱하기 2a분의 7. 그럼 얘는 a 하나 약분돼서 4a분의 49 마이너스 이거 2배 해야죠. 4a분의 49 곱하기 2.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 4a분의 49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니? 예, a는 마이너스 4분의 49가 돼야 돼.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4분의 49 x 제곱 마이너스 7x라고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그랬어? f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9고요. 얘는 플러스 7이 되니까 4분의 28.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1이 답이 되겠다. 지금 이 문제는 좀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접선의 성질 때문에 변곡점에서 이 접선이 돼야 요런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를 a, ga라고 놓은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럼 a, ga의 a 값은 1이 돼야 되니까 지금 얘는요. gk가 1이 되도록 만족하는 실수 k가 두 개이다로 연결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요걸 공유 버튼 보고 하셔도 되겠고요. 편하신 대로 오답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최소한 우리 평가원 수능 9월 이거 풀었던 오답처럼 해줘야지 남는 게 있다 여러분이. 시험지에다는 샤프로 풀고 볼펜으로 오답을 최소한 해줘야 된다고. 되도록이면 오답 이렇게 쓰시길 추천드려요.